예, 안녕하십니까. 송문제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석열과 최재형 또 다른 국민의힘의 야권 대선 후보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부분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정치 참여 선언을 했고, 어제 최재형 후보는 소위 비대면 정치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고 이제 몇몇 주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정치 선언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 먼저 공통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처음이고 또 이렇게 대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 그런 형식, 또 그 내용도 모두 처음이라는 건 모두 인정을 합니다. 물론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다 모두 촌스러웠다고 하는 점입니다. 촌스러운 것이 정말 인간미가 묻어나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자신의 스타일 개성을 알리는데 그게 훨씬 더 좋다,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런데 세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의 유행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편애하고 그런 유행 코드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버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하면 세련된 것이 좋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탁현민, 제가 일전에도 이 탁현민의 문재인 정권의 쇼 정치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쇼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국내 부동산, 국정 현실이 정말 참혹할 정도로 나쁜 상황인데 이 사실을 왜곡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 이건 세련된 포장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흔히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데 보수도 좀 포장하고 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어져야겠다,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세련성은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저보고 너는 지금 뭐 송문제TV를 잘 하고 있느냐, 그게 세련됐다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정말 촌스럽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자인을 합니다. 자인을 하면서도 보수, 또 지금의 야권의 정치가 좀 더 세련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윤석열이나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비대면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최재형이나 두 사람 모두 이야기하는 톤, 형식은 강연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 SNS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대1 대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두 1대1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액센트, 그런 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 선언을 보면서 인상에 남는 것은 그 대형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사절이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애국가를 잘 불렀습니다. 또 가족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명절, 설, 매년 초에 설이 되면 뭐 며느리를 비롯해서 가족 전체가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아마 강력하게 인상에 남았을 겁니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인상 깊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련되지 못하니까, 이게 최근에 와서 그런 일들이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전체주의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최재형 후보가 보이고 싶어하는 애국심, 나라 사랑,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최재형 후보의 그 메시지, 생각보다는 이건 너무 촌스럽고 전체주의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선수들이 태극기를 예쁘게 신발 옆에 조그맣게 붙인다든지 애국가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속에서 또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행사를 시작하는 자연스럽게 태극기나 애국가가 우리에게 젖어들 수 있도록 그런 세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기성 쇼에는 절대 반대하지만 이제 보수, 지금 야권에서도 진정성 있는 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과 최재형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정치 참여선언, 그 다음에 정치 스타일을 보면서 천상 판사고 검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나쁜 놈을 잡아 넣는 것, 나쁜 놈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 나쁜 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는데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사는 전혀 다릅니다. 판사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나쁜 놈이 있긴 한데 나쁜 짓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체 법 체계 속에서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느냐. 나쁜 짓을 한 행태도 여러 가지 제각각일 테고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반성하는 모양도 제각각이고 나쁜 짓을 한 그 놈이 처해 있는 상황, 현실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이 나쁜 짓을 한 놈에게 얼마만큼 벌을 주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균형감이죠.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타이슨처럼 나쁜 놈의 나쁜 짓, 핵심적인 것을 찝어내서 그 부분을 가장 극대화하고 입증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최재형은 판사로서 전체를 보면서 형평성, 균형감을 잡아가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균형감이 판사의 일이죠. 천생 판사와 검사로 나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은 정치 등판을 하면서 반문재인, 문재인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강력한 어투로 규탄하는데 공격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최재형 원장은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도 꼬집었지만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균형감을 더 크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집중력, 최재형은 균형감, 윤석열은 강렬한 어투, 최재형은 점잖은 어투 이렇게 이미지가 나뉘었습니다. 윤석열이나 최재형 모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큰 관건이죠. 그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윤석열은 드러내놓고 새를 과시하는 측면이라면 최재형은 자신의 지지층이 모여도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윤석열은 거침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또 많은 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최재형은 대신 말 실수를 하지는 않지만 메시지가 강력하지는 못하다. 메시지가 좀 너무 밋밋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은 뭐 쩍벌남 다리를 쩍 벌리는 것이라든지 또 배를 쭉 내밀고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이미지 모습을 고쳐보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하고 또 말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휴가 뒤에는 얼마나 고쳐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최재형 후보는 경남 진해 자신의 고향이죠. 경남 진해를 시작으로 영남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지역 순회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메시지의 형식이나 내용, 또 자신의 이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고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너무 남들을 의식함, 너무 보여주는 데 집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일주일만 따라보면 됩니다. 다리를 어떻게 모으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꾸고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동하고 정치 메시지를 할 때는 말을 어떻게 고르고 어디에다 방점을 찍을 것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집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일주일만이라도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전문가들의 그 조언이 자신도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과 남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이 전문가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달리 과거는 진보나 보수에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서 중도로 확장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이제 중도층이 결판을 낼 것이다. 윤석열과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민주당 대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의 후보, 이렇게 양강 대결, 양자 대결로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과거 문재인 박근혜 대결처럼 진보와 보수, 자기 진영을 굳건히 하면서 중도로 확장하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민주당도 이재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아마 정권 교체라고 떠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강점도 중도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것도 중도입니다. 이렇게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사람들이 지지율 1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되면 과거처럼 2, 3% 안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에서 승부가 나는데 지금의 중도층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보수로, 어쩔 수 없이 진보로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중도가 아니고 보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보로, 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수로 이렇게 자기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스윙보트라고 하죠. 이런 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나 최재형 또 다른 야권의 많은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의 지지율을 얻어내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여기에 강점을 둬야 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의 형식, 정치의 내용, 이미지, 이 모두에 있어서 지금의 야권의 많은 대선 후보들이 좀 더 세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맙습니다.